저는 정말 그 표현을 하자면 적절한 단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좀 특별한 분을 정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삼형제를 모두 서울대를 보내신 또 어머니이시자 서울대 삼형제의 스노볼 공부법에 또 책의 저자이신 우리 윤인숙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의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호섭, 호원, 호영 삼형제를 키운 엄마 윤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한 명, 두 명은 이제 종종 보는데 네. 세 명까지는 참 이게 동네에서 세 명 보내기 힘든 네. 서울대를 아마 이제 이 책을 쓰시면서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네. 생각을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촬영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네. 1, 2년을 걸쳐서 되게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책에 또 담아 놓으셨는데 근데 삼형제가 모두 서울대를 갔다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애들이?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어땠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특별하게 시험도 없었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던 게 이 시기에 습관을 좀 잘 잡아주면 올라가서 중고등학교 가서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습관 좀 잡아줬었고 네. 어떤 걸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습득력은 그냥 늦지 않았다. 네. 그 그러니까 뭐 타고난 영재성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막 발휘를 했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사실 보통 그냥 아이들이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귀가 좀 열리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범한 아이인데 이렇게까지 뭔가 그럼 초등 때 습관, 이제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여쭤볼 건데, 또 이제 학원 원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사실 교육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또 직접 잘 안 가르치시는 경우가 또 더 많죠, 사실. 네. 가르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요?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제 뭐 해야 되는 부분들 가이드 해주고, 어려운 부분들 좀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큰애 대학 가고 우리 작은애 이제 애들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이제 학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엔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조금 집에서 조금 초등학교 때는 봐주고 이런 부분도 했었어요.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죠. 네네. 자, 우리 삼형제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가 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사교육 어떻게 받았나요? 사교육 저는 이제 초중고를 거치면서 이제 그 초등 저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초등 고학년 때. 그 시기에 필요적절하게 어느 시기에는 학습지를 시키는 것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뭐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것이었고 수학 학원을 보내는 것이었고 그 시기에 맞도록 저는 해줬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도 영수 전문 학원을 다녔어요. 네.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거긴 사교육이 없는 학교였어요.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뭐 3년 내내 사교육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초, 중 때는 좀 필요한 만큼 되게 이상적인 게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학원을 안 다닐수록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애들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는데 물론 이제 준비가 덜 돼 있거나 부족하면 도움을 받을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 좀 준비할 걸 준비해 놓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되게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아이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많이 받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꿈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어느 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공주 한일고등학교. 삼형제가 다. 그래서 그러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습관도 잡아주고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초중 때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는 제가 사교육과 관련돼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한 만큼 학원에 의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복잡하니까 그냥 맡기면 알아서 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그 시기에 딱딱 맞춰서 뭔가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습관에 또 신경을 또 많이 또 쓰시고
공부의 습관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공부의 습관을 우리 습관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습관 잡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어릴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습관을 정말 잘 만들어주면 저절로 예. 제가 책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그만한 스노볼이 눈뭉치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저는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부 습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볼 건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 유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자,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이 관계, 유대감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저는 정말 그 표현을 하자면 적절한 단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전부예요. 부모만 맞아요.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이에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랑과 정성을 주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 어제도 제가 올라왔더니만은 엄마 아빠가 오시니까 그냥 여기가 집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죠. 부모님 계신 곳이 집이자 고향이죠. 그렇죠. 집에 오면은 그냥 무장 해제하고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요. 공부에 있어서든 어떤 살아가는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부모,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정말 뭐 우연이지만 제가 교집합 스튜디오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또 이제 제가 또 부부책방 채널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딱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4, 5학년까지 꼭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라는 영상을 꼭 한번 또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4, 5학년부터 없어지는 게 뭐냐? 부모와의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부터 없어진다라고. 이제 고등부 지도를 또 많이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그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신 그 고통을 해줄지 어떻게. 그때 유일한 버팀목은 사실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타까워. 부모님은 그거죠. 내 자식이 이때 조금 위기만 잘 넘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푸시를 하시고 또 잔소리를 하시고 너 이거밖에 안 돼? 더 잘할 수 있잖아. 뭐 이러면서 사실 그게 서포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질책하는 입장. 그러니까 안타까우시니까 그러지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입을 닫습니다. 닫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세상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이게 아니라 잔소리 피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고 사실 공부는 삶의 그냥 한 과정일 뿐인데 물론 그 공부부터도 사실 이제 정말 힘든 시기가 왔을 때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고 일탈하고 싶고 이럴 때마다 사실은 스스로를 믿기에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저도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늘상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거든요. 꾸준하게 이게 침착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책을 보면서 가족 간의 유대, 끈끈함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안길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엄마가 있고 또 믿어주니까 그게 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초등 때 오히려 막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질책보다는 습관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좀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닌가. 물론 이제 이게 말처럼 쉽거나 그렇지는 않죠. 뭐 부모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말랑말랑한 어린 시절에 정말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여행이라든지 그다음 다 하잖아요. 가족끼리 다 하는데 가족 여행이라든지 그다음 가족 신문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행사 챙기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가정에 가장 정말 따뜻한 추억이라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5명이 다 모이면 가끔씩 이불을 거실에 다 깔아요. 이불 거실에 다 깔고 그냥 베개 5개 각 방에서 들고 나와서 거기서 누워서
추억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얘기도 하면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잠들거든요. 장난도 쳐가면서. 야, 근데 이거 거의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아들 엄마들 보면서 벅창 터질 거. 아, 이게 왜 남의 집 얘기인데 이게.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 그렇죠, 그거거든요. 네. 사실 아들들이 그러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사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 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때 좀 말랑말랑하고 이럴 때부터 정말 부모가 항상 테스트를 강조하고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시겠지만 그런 관계가 오래가지 않아요. 학습적으로도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자, 근데 또 삼형제라면 성향이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삼형제가 성향이 좀 어떻게 달랐나요? 첫째, 둘째, 셋째가. 첫째, 둘째, 셋째는 첫째는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요. 좀 정적이고. 이제 친구들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놀아도 어느 순간 놀다 보면은 뭐 좀 책 보는 방에 들어가 책도 좀 보다가 좀 폭넓게 공부를 하는 편이었고요. 우리 큰애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좀 많이 했었어요. 집중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보면은 제가 가장 마음에 속 드는 공부법으로 필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제 틀린 것들은 정말 자기가 색깔펜 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틀린 거는 무슨 색깔로 해야 되겠다. 이제 알쏭달쏭한 부분들은 어떤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메모도 하고 줄도 치면서 공부를 해요. 노트 필기 굉장히 잘해요, 우리 사연에. 그래서 저는 그 공부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하라 그러려고 제가 큰애한테도 둘째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큰애도 노트 필기 어느 정도 잘하고 큰애랑 막내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 둘째 이제 호원이가 좀 달랐는데 그래서 워낙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필기도 좀 하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엄마 집중이 덜 돼서 간단하게 필기는 하고 자기는 듣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결과를 보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시험 점수가.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인정을 해줬었고요. 두셔야죠. 스타일인데. 오히려 좀 둘째가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세요? 저도 필기를 하죠. 근데 저는 반대로 필기에 들이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집중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서 이해가 좀 돼요. 둘째가. 그러니까 사실 뭐 각자 스타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옳다 이런 건 아닌데. 맞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신기하죠. 같은 이 뿌리에서 나도 이렇게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서 결국엔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엄마로서 또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면서 코칭을 해주시면서 좀 개별로 뭔가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들, 공부의 성향이 각자 좀 다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계획 세우면서 공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오답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을 하고 논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삼형제 똑같이 제가 또 정해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따라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갖고 갔었고요. 그 다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성향에 맞게끔 인정도 해주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큰애는 반복되는 걸 아주 싫어했었어요. 학습지 보면 연산이고 이제 아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셋째는 그런 부분들도 그냥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근데 우리 큰애는 엄마 아는 것을 왜 계속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이거 계속 그냥 강조하면 역효과 생기겠구나 싶어서 제가 서점에 가서 다른 책, 이제 어떤 책 볼래 해가지고 똑같은 수학 문제집이라도 제가 그냥 큰애한테는 여러 유형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을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좀 이제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될 게, 그러니까 아이에서부터 학습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른들이 특히나 또 이제 왕년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부모님들이라면 야 이게 맞아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뭐 학원을 보내든 뭐 과외를 하든 사실은 물론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습과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아이들마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네, 가져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푸시를 해버리면 오히려 흥미를 잃으니까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영어 단어를 이제 외우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개를 외운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아이는 쓰면서 외우고 그 부모님 마음에 속 들죠.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면서 단어를 외워 이렇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누구누구 좀 쓰면서 단어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 그냥 한번 제가 두고 볼게요 그랬어요.
근데 집중을 굉장히 잘해요. 쭉 봐요. 근데 시험지를 주면 다 써요, 그냥. 써서 제가 어머니한테 쓰는 걸 굳이 강요하시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려요. 써서 공부를 초반에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이미.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공부를 치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이 좀 많이 좀 새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양 위주가 아니라 네. 정말 해야 되는 내용 위주로. 네, 내용 그리고 위주.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막 쓰고 무언가가 많이 이렇게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실제로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성향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거. 네. 초등 때 공부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한 건 알지만 네. 뭐 애들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은 또 그 방법도 제대로 맞아요. 모르겠고. 네. 우리 삼형제 공부 습관 초등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가 이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려지고 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했거든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정말 잡지 않으면 클수록 더 힘들겠구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렸을 때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학습 습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은 이제 일어나서부터 부모님한테 인사하기, 예를 들어서 어른들 만났을 때 인사 잘하기, 밥 먹었을 때 서로 내가 먹은 그릇은 갖다 놓기, 배려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가르쳐줬던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은 이제 한 유치원 갈 때서부터 예, 조금 한 6, 7세 정도 되면은 학습지 하는 걸로 조금씩 이제 요만큼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습 습관 잡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기본과 기초에 정말 충실을 하셨다. 네, 저는 기본을 굉장히 네. 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초등 때 아이들한테 학습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오히려 많이 안 주셨던 것 같고. 네, 재밌게 좀 하자는 쪽으로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가장 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오고 이럴 때도 지금도 이불 같이 이렇게 펴놓고 거실에서 잘 수 있는 집이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보통 아들들 사춘기 때 한번 이제 품에서 벗어나면 한 40 넘어야 돌아온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잠을 자고 이제 거실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춘기를 겪는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 쓸쓸히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정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랬었거든 생각도 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과춘기는 이미 좀 지났을 때인데 네. 고등학생 때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그런 장점도 네. 한참 스트레스. 솔직한 말씀이시죠.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근데 이제 모든 또 가정이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고등 때는 정말 믿어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봐도. 학부모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서포트 해주시고, 입시는 요새가 조금 복잡하니까 예전에 네. 비해서는 좀 이제 신경 조금 쓰시는 건 있지만 오히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힘들면 이야기 들어주고. 근데 약간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고등 때 오히려 초등처럼 이렇게 아이를 그렇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제, 이제 예전에 못했던 걸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중요한 시기에 네네. 이게 반대로 역행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더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아이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렇죠. 아이들도 말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강요하면 네, 알죠.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네. 간만에 본인도 참다 내 방 너무 더럽다. 청소 좀 해야 되겠네 했을 때 갑자기 엄마가 청소하냐 그러면 할 맛이 뚝 떨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차피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뭐 잔소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맞아요. 습관 초등 때부터 네. 이런 습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좀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네. 이거는 진짜 학습과 관련 없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저는 그렇죠. 정말 네. 강조드리고 싶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는 예,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는 심리전이고 결국은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럼 초등 때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에 대한 정말 이렇게 생생한 경험담을 좀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서울대 삼형제 스노볼 공부법 이 책을 정말 직접적인 삼형제를 키우시면서의 경험과 또 이제 학원 원장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또 전문성을 가지고 쓰셨는데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아이들 3형제 낳아서 키우면서 잘 키워야 되겠다. 성격도 올바르고 인성도 바르게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는 시기에는 힘들지 않고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가르쳐주는 곳이 없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곳이 없고 하다 보니까 책도 도서도 이제 참고하고 선배들 이제 얘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그 다음에 시기별로 맞는 어떤 공부법이 들어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어떤 공부 방법에 맞게끔 이 책을 참고하시면서 또 다른 도서들도 참고하시면서 내 아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접목을 시켜서 모범 답안을 찾으시면 어떨까. 그렇죠. 그런 정답은 듭니다. 없지만 각자의 정답은 또 찾아가셔야 되고, 선배 또 어머니, 선배 엄마로서 정말 생생한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말 기초와 근본에 충실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무 또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삼형제를 키우면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또 내면서 쭉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아이들한테 마음에 어떠한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큰 거를 성취를 해도 마음이 행복이 없으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 제가 이제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아니면 그 이하의 아이들부터 여러 가지 정말 부모가 전부인 나이에 같이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 들어주는 거, 아이가 하는 작은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공부의 그릇을, 또 이제 생활적인 어떤 습관의 그릇을 잘 길러서 밖에 나가서 또 사랑받고, 그 다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지치지 않고 부모님을 보면서 힘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또 행복이 넘치는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